안녕하십니까, 두베로입니다. 기간의 욕심, 수익의 욕심, 비교하는 욕심을 버린 후 스스로 다름을 깨닫고 바르게 배우고 꾸준히 익히면 누구나 버핏보다 수익률 높은 주식 고수가 됩니다. 주식 고수가 되시면 평생 돈, 시간,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강의는 코리아 스킷입니다. 코리아 스킷. 그죠? 코리아 스킷은 그죠? 종목 HTS나 그죠? HTS나 네이버 증권에 가보면 얘는 PCB 그죠? 반도체 그죠? 그러면 스마트폰 그죠? 관련 주죠 그죠? LED TV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홈페이지가 되든 HTS나 네이버 증권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죠? 이 코리아 스킷. 자, 어떤 종목을 살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지금 현재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너무 하락했기 때문에 현금화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결정하고, 근데 그 결정이 막연한 결정이 아니라 반드시 원칙에 따라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하더라도 반드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죠? 싸게 사는 거는 실전 투자 3단계에 따라서 실전 투자 3단계 이 안에 있습니다. 평생 따라하는 돈 되는 투자 전략 책 안에 있고요. 비싸게 판다는 뭐죠? 수익 실현 2단계입니다. 그 관련된 것도 돈 되는 투자 전략이 있으니까 상세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사업을 그죠? 한 30년 이상을 했죠. 그죠? 30년 가까이 했죠.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주식 투자나 모든 걸 봤을 때 늦으면 2년입니다. 2년. 보통 2년 안에 95% 이상의 저평가된 유망 가치주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라도 정부 정책이나 어떤 큰 이슈에 의해서 하더라도 5년만 지나면 거의 원상복구합니다. 그리고 급락하면 두려워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땡큐 하며 추가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2년이나 5년 후에 반드시 상승하니까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죠. 이걸 황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황금의 법칙 역시 돈 되는 투자 전략 책에 있으니까 꼭 사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번 읽으면 여러분들은 주식 고수 됩니다. 주식 고수. 누구보다 높은 버핏보다. 버핏이 20에서 25%고 최근에는 좀 많이 20 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뭐 20%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버핏보다 수익률 높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살까 팔까 추매할까 현금화할까를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대 원칙과 책에 나와 있는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코리아 스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코리아 스킷은 두베로에서 그죠? 두베로에서 추천한 종목이죠. 이 두베로에서 11월 3일 날 추천한 종목입니다. 11월 3일 날 2022년 그죠? 2022년 11월 3일에 추천했던 종목이죠.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자, 반드시 뭐 하라고 했죠? 홈페이지부터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부터 들어가셔야 되고 뭐 어쨌든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추천을 하든 뭐 최고의 전문가가 추천한
제가 추천하든 두배가라고 추천하든 심지어 워렌 버핏이 추천하든 누가 추천하더라도 반드시 그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모바일 쪽, IC 모듈, 그죠? 다 있죠. 이렇게. 그죠? 제품 보면, 그죠? 이렇게 다 있습니다. 패키징, 반도체 패키징 하는 게 있죠. 그죠? 반도체 패키징 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런 회사구나. 그 다음에 기업 정보도 회사 개요 이런 게 있죠. 쭉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최소한 그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가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직접 방문할 수도 있지만 요즘 홈페이지에 대부분 다 나와 있으니까 뉴스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은 HTS, MTS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네이버 증권의 코리아 스키 찾아서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더라도 뭐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 정보, 시세, 그죠? 차트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볼까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54% 정도 떨어졌죠, 그죠?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 투자자별 매매 동향, 매매 동향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지 안 오는지 다 알 수 있고요. 뉴스 공시, 그죠? 다 보시면 되고 종목 분석 다 들어가 보셔서 물론 HTS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종목 토론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전자공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죠? 공매도 현황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는 공매도가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뭐 신경 안 쉬어도 되는데, 만약에 공매도가 막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 약간은 보류하는, 그러니까 전체가 이거 공매도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체크리스트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코리아 스킷 해서 그죠? 해서 뉴스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뭐 많은 게 있겠죠. 뭐 배임도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횡령도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소송도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특허도 있을 거고 그죠? 매출도 있을 거고 그죠? 계약도 있겠죠. 물론 공시에 다 나옵니다. 하지만 또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부 정책이 뭐 반도체라든지 여기에 뭐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조심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이다. 근데 탈원전 한다. 그럼 원자력 발전된 관련 회사들은 현금화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정부 정책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5년 이상은.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넣어줘. 이렇게 자료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종목을 막 찾아러 다니지 말고 두 배로 확인해서 두 배로에 보면 카테고리에 보면 목돈 만들기 있습니다. 목돈 만들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10%의 1년이라 보시면 됩니다. 10% 1년. 그러면 20%는 2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50%는 5년. 근데 무조건 5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5년 안에는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확률상으로는 95%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5년 안에 50% 이상 오를 확률이 있다. 2년 안에 20% 이상 오를 확률이 있다 하면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 되고요. 코리아 스키 같은 경우도 보면 보십시오. 11월 2일이죠. 11월 2일 날 추천을 드렸죠. 그죠?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코리아 스키. 그죠? 이때가 얼마입니까? 14,200원이죠. 지금이 16,000이니까 아직 흑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이 막 종목을 찾아 헤맬 필요 없이 두 배로 가셔가지고 목돈 만들기를 하고 싶다. 뭐 많죠. 목돈 만들기, 그다음 사이다 프로젝트, 생활비 벌기, 1억 만들기, 3억 만들기, 메타타워 건물주택 요거 있죠. 요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걸 할 때 막 이렇게 무리하게 반드시 이제 항상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기간의 욕심, 수익의 욕심, 비교하는 욕심. 이걸 없애야 됩니다. 요걸 가지고 많은 과대, 광고, 유사투자 자문사죠. 유사투자 자문사들이 하는데 이거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2017년도에 제가 2016년도에 무료 강의를 하다가 제가 후원금 같은 거를 보내주신다 그러셔서 제가 이거 유사투자 자문업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 8월 달인가를 신청을 했는데 이때 당시 3,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8월 기준으로 제가 신고하기 전에 이미 3,000개 이상이 있은 거죠. 3,200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는데 지금 현재 300개 남아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다 이게 가짜라는 거겠죠. 그죠? 90%가 가짜입니다. 90%. 망했다는 말이죠.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또 이렇게 요 A라는 회사 만들었다가 막 과대 광고했다가 딱 그만하고 또 B를 만들어 과대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욕심만 버리시면 됩니다. 욕심만 버리시고 두 배로 해서 원칙만 지키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제가 말해 3%를 20년간만 유지하면 1200배입니다. 버핏보다 돈 더 많이 법니다. 만약에 3%를 그죠? 10년만 유지하셔도 30배가 넘습니다. 안 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두 배로의 수익률을 이렇게 오픈된 수익률을 보면 평균 3%는 다 넘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뭐 오늘 추천 감들어 볼까요? 여기 있죠, 이게 33,000원밖에 안 됩니다. 피자 한 판 가격도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뭐 메타타워 건물 주택이 그죠? 얘는 33만 원입니다. 월 예상 수익률 6%고요. 3억 원 만들기는 11.66%, 사이다 프로젝트는 9%좀 높죠, 그죠? 생활비는 4.86%, 1억 만들기는 6.79%.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데이터되어 있는지로 나와야죠. 하루 수익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하루 수익률. 그러니까 메타타워가 며칠 안 됐는데 몇 개월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2,700만 원을 버는 겁니다. 2,700만 원, 1억 투자해서 2,700만 원 벌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2.7 그죠? 그죠? 2.7년 그러니까 10%로 봤을 때 2.7년 이자를 미리 받은 거죠. 만약에 요즘 은행에서 뭐그 세후 이건 세후니까요, 그죠? 세후 뭐 4%로 본다 그러면 한 7년 정도의 수익률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죠? 이게 더 많죠, 그죠? 그러니까 두 배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 뭐 두 배로가 뭐 10배 종목, 200배 종목 이런 건 못 합니다. 그런 능력도 되지도 않고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저도 이미 버핏보다 더 많은 부자가 돼야겠죠. 왜냐면 저는 버핏보다 자본력이 약하기 때문에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만약에 뭐 흔히 말하는 과대 광고처럼 많은 뭐 한 달에 뭐 100% 벌고 이래 벌면 뭐 한 10년만 하면은 전 세계 최고 부자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지 마시고 한 달에 3%만 유지만 하시면 20년 후에 1200개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반드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코리아 스킷도 한번 볼까요, 이제? 아까 코리아 스킷을 이렇게 보시면 뭐 나쁘지 않은 회사죠. 재무제표 봐야죠, 재무제표. 자, 코리아 스킷을 제가 만약에 추천을 드렸다. 그죠? 그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코리아 스킷이죠. 근데 2022년 11월에 제가 추천드렸다 했죠. 이때는 회사가 좋았죠, 그죠? 성장했고, 그죠? 그러니까 영업이익 성장했고, 그죠? 당기순이익 성장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자본을 보라 그랬죠. 자본이 늘어난지 줄어드는지, 그죠? 성장했죠, 그죠? 그 다음에 반드시 재무제표 들어가셔서 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반드시 확인해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재고 별로 없잖아요, 그죠? 5천억 있는데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도 크고
다시 기업 분석으로 돌아가면 이것만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다 보셔야 됩니다. 이거 모든 걸 다 보셔야 됩니다. 금액이 크든 적든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PBR도 보면 얼마 안 되죠. PBR도 뭐 0.69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근데 올해는 좀 적자가 있죠. 좀 이렇게 적자가 있죠. 그래서 분기별로 다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자 3, 4분기, 4, 4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서서 결국에는 뭐 예상하는 게 흑자로 끝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본도 보시면 이렇게 늘어나죠. 그죠? 대신 매출은 좀 줄고 영업이익은 확 줄죠. 그래서 그러면 이 미래 가치를 보고 어떻게 주가의 흐름이 왔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자, 제가 11월 달에 추천했다고 그랬죠? 11월 달에. 그죠? 한번 볼까요? 이때 딱 추천했죠. 자, 21선이 방향을 틀었을 때 이때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 종목은 보시면 5일선이 11선을 통과할 때, 그죠? 5일선이 내려와서 11선을 완벽하게 통과할 때, 완벽하게 통과할 때 상승하죠. 이렇게.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보세요. 우하향할 때, 이때도 요 정도 낮은 목표 수익, 그죠? 10% 이하로 해서 하면 이도 낮은 이하, 그죠? 요때 수익 실현, 얘도 수익 실현 이 정도 되고, 얘도 요 정도 수익 실현, 얘도 이 정도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우하향할 때도 가능하죠, 그죠? 우하향할 때도 목표 수익이 낮으면 이 종목은 수익 실현 가능합니다. 근데 목표 수익이 높다 그러면 우하향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 21선이 하락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흐름이, 차트 흐름이, 그죠? 차트 흐름이 21선, 51선, 그죠? 이 51선, 41선하고 51선 사이에 했는데 제가 51선이 더 효율적이라서 이렇게 봅니다. 얘가 우하향 하면 목표 수익을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설령 일봉이 저점일지라도 일봉이 저점이었잖아요. 그래도 낮죠, 그죠? 낮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 이하, 좀 안전하게 하려면 5%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두려운 분들은 우하향할 때 하지 마세요. 언제 하라고요? 21선이 우상향할 때, 요때쯤. 요때. 제가 추천드릴 때, 그죠? 11월달 요때, 요때 추천드릴 때. 자, 그래서 돌아가 보면, 자, 볼게요. 자, 보세요. 11월달 제가 추천드렸다 그랬죠. 근데 11월 3일날 추천했습니다. 요때. 보세요. 11월 3일날. 요때쯤이죠. 샀는데 만약에 제가 이익 보전은 반드시 하래지 만약에 안 했다라고 보면, 그죠? 요때는 뭡니까? 적자 구간이에요. 적자 구간. 그죠? 그럼 보통은 손절을 하죠. 제법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죠? 14,000원을 하더라도 얘가 11,000원이니까 20 몇 프로 떨어졌죠. 그럼 보통 손절하는 거 안 하라 그랬죠. 뭐라고요? 땡큐 하며 추가 매수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여기서 배워야 돼. 코리아 스케이트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 요때 추천을 했죠. 그죠? 근데 목표 수익이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20%를 할까요? 50%를 할까요? 20%를 할까요? 뭐 50%를 합시다. 그냥 50%. 50%안 됐죠. 그죠? 그런데 50%안 됐는데 얘가 약 한 13%, 10% 이상 수익이 났죠. 그럼 제가 그랬죠. 이익 보전은 반드시 하라 그랬습니다. 이익 보전. 만약에 오늘 결과가 10% 수익 났다 그러면 이익 보전을 5% 정도, 12% 나왔다 6% 정도 이렇게 이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전량 매도를 하든가
왜냐면 내가 목표 수익을 최초에 50%를 받고 이 종목을 계산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뭐 10%만 남기고 다 90%는 전량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왜냐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이때쯤 전량 매도를 하고 10%만 남기고 전량 매도를 하면 요때 또 추가 매수가 되죠. 근데 기다렸으면 적자인데 여기는 10% 가지고 있고 이만큼의 돈을 더 많이 90% 플러스 수익금 10%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100%죠. 그러면 여기 종목수 훨씬 이때 살 때보다 요때 사는 게 땡큐 하면 추가 매수할 때가 훨씬 높죠. 왜? 여기도 우상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뭐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됐겠죠. 여기가 12,000원이고 얘가 17,000원이니까 한 40% 수익을 냈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살까 맞죠? 살 때 샀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내 목표까지 도달을 못했어. 그런데 예를 들어 한 10%다. 그러면 이익 보존을 5% 했다. 또는 15%가 넘어갔어. 그럼 내가 10%가 있다. 그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 수익 날 때 이익 보존을 5%로 할 수도 있고 10% 수익 날 때 이익 보존을 한 마이너스 3%에서 7%할 수도 있고 그거는 각자가 정합니다. 이거는 HTS의 자동 매매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11월 3일 날 추천드렸을 때 현명하신 분들은 요때 수익 실현 한 번, 요또를 추가 매수했을 때 이때 수익 실현 한 번, 그죠? 또 요때 또 떨어졌죠? 떨어지잖아. 이익 보존이 떨어졌죠. 그럼 또 요또 추가 매수 90%다 팔죠. 또 다시 추가 매수해서 이 돈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더라도 이때마다 사고 팔고 한 번, 사고 팔고 두 번, 사고 팔고 세 번, 또 떨어졌죠. 그러면 10%만 남기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때 또 그죠? 21선 우상향 됐죠. 요때 했으면 또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코리아 스킨만 가지고도 내가 목표 수익 50% 달성할 때까지 또는 20% 달성할 때까지 내가 세 번을 더 많이 내면서 결국에는 더 싸게 사서 수익 실현을 한다는 겁니다. 두 배로 해야 되겠죠, 그죠? 두 배의 원칙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코리아 스킨 누가 추천해주면 첫 번째 뭘 보라 그랬죠? 제가 월봉, 주봉, 일봉, 월봉 볼까요? 그때 11월 달에 그죠? 11월 달 저점이죠. 보세요. 이렇게 저점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점. 어? 높게 잡아도 되겠네. 그죠? 근데 캔들이 좀 안 올라왔죠. 어쨌든 그 다음에 11월 달 볼게요. 11월 얘가 초였으니까 이때 딱 그거 됐죠. 초에 이게 5주선 그죠? 5주 이동 평균선에 캔들이 올라와 있죠. 이때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일봉으로 봤을 때 크게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11월 달이죠. 11월 보시면 딱 21선이 턴을 하면서 이때 제가 완벽하죠, 그죠? 거의. 하지만 한 좌우 전후 7일 정도는 그죠? 7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때 추천했더라면 사항을 최소 7일간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됐을 때 그러니까 당일날이 제가 추천했다는 당일날이 만약에 아까 기본적으로 되는 거 있죠. 5일선, 11선, 21선 그죠? 이 맞으면 그냥 매수하시면 되고 그죠? 이렇게 되는 아니다 싶으면 좀 며칠 기다리면 되겠죠. 그죠? 아시겠죠? 제가 하는 거는 체크리스트를 한 50개에서 70개, 70개 넘어가는 것 같은데 70개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종목만 여러분에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매수 시점은 각자 알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매수 시점 들어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까 팔까 지금 이제 기준을 봐야 되겠죠? 자, 지금 기준을 보면 좀 살까 볼까요? 자, 보시면 자, 뭐가 되어 있습니까? 51선 어떻게 되어 있죠?
51선 우상향 모드로 바뀌었죠. 이렇게 그죠? 여기 보이죠? 이렇게 21선 요렇게. 근데 얘가 지금 이탈했죠. 그럼 이때는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되면 이익 보존에서 만약에 아직 이익 보존 구간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죠? 그냥 가지고 계실 거고, 만약에 이익 보존 구간이 뭐 마이너스 3% 정도였다 그러면 이미 10%만 남기고 90% 전량 매도를 했겠죠. 그죠? 맞죠? 그럼 얘가 언제 사야 됩니까? 지금 매수 시점인가요? 아니죠. 자, 매수 시점의 가장 기본은 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이 매수 시점의 가장 기본은 이렇게 얘 지금 캔들이 지금 5일선을 벗어나 있죠, 이렇게. 이때는 하는 거 아닙니다. 최소 5일선을 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캔들이 밑에 있다. 매수하지 마세요. 5일선 위에 올라왔다. 한 번 더 올라올 때 안차가 돼 이틀 최소 이틀 또는 3일 동안 벗어나지 않을 때 요때 첫 번째 조건이 있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사실 이거 제가 1시간에 예? 저한테 강의를 들으면 1시간에 1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제가 제 강의료가 1시간에 1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강의를 다 공짜로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배로 회원들한테.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5일선,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5일선 위에 캔들이 안착할 때 보통 2일 정도는 안착해야 됩니다. 안착할 때. 두 번째. 근데 만약에 이 일제 확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뭐 아쉬우면 1일차 때 조금 매수하고 뭐 한 20% 매수하고 1일차 때 이렇게 돼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5일선이 그죠? 11선을 이게 만약 5일선이고 11선이라면 여기가 어떻게 보시면 빨간 게 5일선이고 이겁니다. 보세요. 5일선이 내려왔죠. 이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5일선이 캔들이 올라왔죠. 얘도 캔들이 5일선 위에 있죠. 이때 매수하라 그러죠, 제가. 그죠? 매수했는데 떨어졌죠. 근데 결국에 올라가죠. 이렇게. 요것만 봤을 때. 이 기준을 봤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5일선이 11선을 통과할 때. 자, 이거 다시 보시면 자, 가장 안전한 거는 5일선이 11선을 통과했을 때, 요때죠. 요때가 매수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5일선의 위에 캔들이 존재하고 이틀 존재를 했죠. 요때가 매수 시점. 요게 첫 번째 매수 시점. 더 좀 안전하면 요거 빨간 선이 5일선이 11선 통과했을 때 안착했을 때. 그 다음에 지금은 안 보이는데 요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처음 볼게요. 시점. 자, 21선 있죠, 여기에. 자, 보세요. 자, 첫 번째가 제가 뭐랬죠? 5일선 밑으로 내려오면 사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안착됐죠. 올라왔죠. 첫 번째 이렇게 올라왔죠. 자, 5일선 위에 올라왔죠. 그죠? 그죠? 요때. 이틀째 매수. 여기 매수입니다. 그리고 5일선을 통과했어요. 요때 통과했죠. 통과하고 캔들이 위에 있고 위일 때 요때가 또 매수 시점. 자, 5일선이 21선을 이것도 같이 통과했네. 그죠? 5일선하고 20일 같이 요때도 매수 시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가 매수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 기억하라 이제 50, 20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봉어를 볼 때는 요 기준만 보시면 큰 무리수가 없습니다. 단 목표 수익을 조금이라도 높게 잡는 분들은 21선과 최소 21선이 우상향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51선이 우상향이 돼야 됩니다. 여기 좀 더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코리아 스키 매수 시점이 아니죠. 코리아 스킷은 매수 시점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얘가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든 이렇게 가든 가겠지. 그러면 최소한 캔들이 5일선 위에 안착. 이 두 번 안착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 안착하면 이때 매수하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럼 지금 매수 시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팔까? 파는 거는 많은 분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 언제 자기는 싸게 살 자신은 있대. 이게 뭐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사실은 반대거든요. 사실 싸게 사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싸게 사는 거는 쉬운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대. 여기 왜 그러냐면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그래서 제가 어떻게 HTS의 예약 매매 그죠? 또는 자동 매매. 자동 매매는 트레일링이 있고요. 추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 2% 이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2%에서 내가 마이너스 뭐 1%일 때 나는 전량 매도해라 그러면 뭐 3% 가다가 떨어졌어요. 뭐 2%로 수익이 그러면 전량 매도하는 이 트레일링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익 보존이라는 게 있으면 나는 뭐 아까 5% 이하에는 무조건 해라. 그죠? 이렇게 HTS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거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급등하는 게 아쉽다 할지라도 반드시 처음에 코리아 스킷 샀을 때 만약에 나는 10%를 했다 그러면 10%에는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50%. 만 1000주를 샀다 그러면 500주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1차 목표가에. 나머지는 20%, 30%는 각자 알아서 하시고 단 목표가에 도달 원래 했던 부분에서 이미 이거는 통과됐죠. 이럴 때는 이익 보존이 됐을 땐 전량 매도가 맞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차 목표 수익이 10%예요. 근데 10% 통과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때 50% 전량 매도하고 지금 한 15%대 와 있어요. 근데 이게 다시 떨어져서 10%까지 떨어졌네? 그럼 다시 전량 매도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물량. 그죠? 근데 10%로 갔어요. 20%까지 갔네? 그죠? 근데 20%에서 예를 들어서 15%때 내가 이익 보존을 하라 그랬죠.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15%때 이익 보존이 돼 있다 그러면 15%때 전량 매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고. 대신 이런 경우 내가 10%를 했는데 내가 뭐 10% 수익이 낼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나 7%까지 간 거야. 그러다가 미끄러져서 뭐 3%가 됐네. 근데 3%가 이익 보존이라고 만약 원칙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3%대 90% 전량 매도를 하고 나머지 10%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10%가 내가 목표 수익이니까. 이게 되시죠? 그러다가 다시 매수 시점이 오면 살까? 그냥 추가 매수가 되죠. 매수 시점 그때 다시 아까 이익 플러스 원금 해서 요거를 추가 매수하는 건 됩니다. 아시겠죠? 파는 거는 쉽습니다. 그냥 팔아버리면 끝납니다. 내가 주가 창을 보고는 절대로 못 판다 이야기했습니다.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안 팔린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HTS를 활용하세요.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놓 잡은 고기를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쓴 놓치지 마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추가 매수도 아니죠. 추가 매수와 살가는 같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 시점도 아닙니다. 그죠? 이 종목을 봤을 때. 자, 이 기준으로 보고 봤을 때. 첫 번째가, 그죠? 얘는, 매수 시점, 살가, 그죠? 살가 아니죠, 그죠? No. 사는 시점을 봤을 때 팔가는 만약에 수익 실현했다면
1차 목표에 도달했다면 이미 이때 최소 50%를 매도를 하셨어야 되고, 나머지 물량도 만약에 이익 보존을 벗어나면 무조건 전량 매도를 해야 됩니다. 또는 만약에 목표 수익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면 이익 보존에 의해서 90%는 매도를 하시고, 다시 매수 시점 이렇게 됐을 때 5일선 위에 캔들이 안착되거나, 그죠? 5일선이 11선을 통과할 때, 5일선이 11선을 이렇게 통과할 때, 또는 5일선이 그죠? 21선을 통과할 때, 요때 캔들이 안착이 되면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도 마찬가지죠. 추가 매수는 할 때가 아닙니다. 그죠? 아니고. 그 다음에 현금화. 현금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락했을 때, 현금화는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이익이 나서 익절하는 게 현금화가 하나가 있고, 반대로 흔히 우리가 손절가라 그러죠. 손절가.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 수익 실현을 1차 목표로 하고 했어요. 근데 목표 도달을 못 했네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사자마자 계속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이익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익 보존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죠? 한번 쭉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0%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조금 지우고 갈게요. 자, 수익 실현을 10%로 했어요. 근데 왜냐면 수익 1차 목표를 10%로 했는데 사자마자, 그죠? 사자마자 하락한 거예요. 이럴 경우도 많습니다. 하락했어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10%가 되었네. 나 돈이 없어. 유유 자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매수 시점도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하향하는 것 같아요. 모양이 아까 이렇게 지금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 10%라고 볼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유 자금이 없는 분들은 반드시 50%를 매도. 손절이죠. 근데 이 손절이 아닙니다. 현금화입니다. 이 돈은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건데 다시 매수 시점이 올 때까지. 그리고 또 마이너스 20%가 될 때 다시 여기에서 50%니까 실제적으로 25%이죠. 전체 물량에. 또 다시 마이너스 30%가 올 때 이게 12.5%를 하는 겁니다.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원래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었다 보십시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30%면은 뭐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700만 원만 남아 있죠. 맞죠? 얘는 얼마 남아 있습니까? 그죠? 훨씬 많이 나죠. 450에 그죠? 200에 그죠? 뭐 100에 요거만 하더라도 약 800만 원 넘게 남고 있습니다. 어느 게 효율적? 얘가 효율적이죠. 단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굳이 계산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언제 하면 그냥 다시 매수 시점 추가 매수 시점 오면 그때 그냥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단 현금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현금화 기법이라는 걸 제가 개발을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효율적인 것을.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지금 떨어진 게 마이너스 10%면 현금화를 해야 되겠죠? 네, 현금화 하십시오. 50%는 현금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캔들이 쫙 해서 다시 5일선에 안착하거나 뭐 11선이 그러니까 5일선 10을 통과했을 때 이때 다시 매수지 왔을 때 내가 현금화한 돈을 다시 매수하면 되겠죠. 그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두배로에서 만약 이걸 그냥 샀었으면 그죠? 그죠? 두배로에서 추천받아서 11월에 작년 22년 11월에 했으면 뭐 벌써 뭐 제법 한 30% 이상 수익 실현했죠. 그죠? 뭐 안 팔고 가지고 있어도 지금 현재 한 13% 정도 수익을 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두 배로 하세요. 두 배로.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시겠죠? 코리아스키 지금 살 때 아닙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고 파는 거는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미 팔아야 됩니다. 추가 매수 아닙니다.
현금화 만약에 마이너스 10%라고 그러면 매수하셨다 그러면 현금화 50% 정도는 현금화해서 다시 매수 시점, 추가 매수 시점이나 매수 시점에 왔을 때 어떡하라고요? 이 돈으로 다시 더 많이 매수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내가 욕심을 부린다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원칙에 따라서 사고, 원칙에 따라서 팔고, 원칙에 따라서 추가 매수하고, 원칙에 따라서 현금화하면 누구보다요? 전 세계 최고라는 버핏보다 수익률 높다니까. 수익률 보셨죠? 평균 3%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제가 3%만 하라니까. 3%만 하면 1년에 42.58%예요. 아시겠죠? 자, 코리아 스킷 정리되었습니다. 그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